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속 컨셉, 전략, 스토리를 분석하는 플래닝 로그입니다. 한 달 반 만에 인사드리네요. 유튜브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시중에 공개된 AI를 하나씩 써보느라고 정말 아팠어요. 갑자기 벼락치기처럼 무리를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뒤에 이명까지 오더라고요. 기술을 체한다는 게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그 많은 AI 중에서 단연 제가 주목하고 있는 툴, 바로 AI 영상 기술의 신기원, 구글의 비오3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요. 비오3를 직접 쓰면서 제가 느꼈던 기획자, 또 스토리텔러로서의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광고 카피라이터에서 시작해 대기업 브랜드 기획자를 거쳐 지금은 1인 브랜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가 늘 고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비오3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와, 정말 소름 돋는다 이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챗 GPT와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리고 파일로로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오3가 나온 거죠. 이걸 써보는 순간 와,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텍스트 한 줄만으로 주요 장면, 배경, 소리까지 구현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고생해서 배운 도구가 벌써 구식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 런웨이 젠3로 만든 AI 광고가 칸 라이언즈에서 화제가 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비오3가 그보다 몇백 배 강력해진 도구라고 생각하면 이제 크리에이터의 위기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브랜드 기획자로 일하며 매년 칸 라이언즈 트렌드를 지켜보다 보니 사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24년에도 칸 라이언즈에서 AI를 활용한 수상작이 전체 11% 정도 됐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그때마다 늘 공유되는 세션의 핵심이 스토리,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칸 라이언즈 조직위원회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간과 유머가 크리에이티비티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AI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그 과정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실제 사례를 볼게요. 올해 칸 라이언즈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하인즈의 It Has to be 하인즈 캠페인을 보면요. AI를 적극 활용했지만 정말 영리한 접근을 했어요. 이 캠페인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AI로 케첩을 그려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그린 케첩이 모두 하인즈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즉 사람들 머릿속에 케첩 이퀄 하인즈란 인식이 완벽히 박혀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AI를 활용했지만 진짜 목적은 하인즈만의 오랜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 거였죠. 또 다른 예로 안나하르 신문사의 AI 대통령 프로젝트도 말씀드릴게요. 레바논은 2022년도부터 대통령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정치인들이 계속 싸우기만 하고 합의를 못 내리니까 신문사에서 AI가 대통령을 해보자면서 만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실제 뉴스 데이터로 학습시킨 AI가 정치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 실험이 아니라요. 정치 혐오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AI로 해답을 제시한 사례였어요. 그리고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I는 도구로 활용됐지만 성공의 핵심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였다는 거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포토샵이 나왔을 때 모든 일러스트레이터가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제임스 진 같은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 시대에 더 유명해졌어요. 이분은 기존 손그림 스타일에 디지털 기법을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거든요. DC 코믹스 표지 같은 상업적인 작품부터 개인 작품까지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의 조합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어요. 인스타그램 필터로 누구나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엠마 체인벌리 같은 크리에이터는 필터 없는 진정성으로 더 주목을 받았죠. 완벽하게 꾸며진 사진들이 넘쳐날 때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특별해진 거예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웹소설 업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AI가 글을 써준다고 해서 모든 작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작가만의 독특한 세계관, 이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진 거죠. 최근에 송기령 작가님이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AI 시대에는 모두가 작가가 되는 시대라고요. 여기서 작가란 단순히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또 파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는데요. 그럼 비오3 시대에 크리에이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만의 관점 확립하기. 올해 칸 라이언즈에서 주목받은 리액티브 광고처럼 말이죠. 리액티브 광고가 뭐냐면요. 사회 이슈나 트렌드가 터졌을 때 기민하게 반응해서 만드는 광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바로 다음 날 축하 광고를 내는 것 같은 광고죠. 한마디로 같은 사건을 봐도 나만의 독특한 해석을 빠르고
유연하게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진 거예요. 둘째, 과정의 투명성. 웹소설을 예로 들면요. AI로 함께 웹소설을 쓸 때 어떤 부분에서 활용했는지, 또 그런 선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과정의 투명함이 기술에 대한 존중과 더 큰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셋째, 개인 브랜드 스토리 강화하기. 송기령 작가님 말씀처럼 핵개인의 시대에는요, 기술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 경험, 철학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AI 인플루언서의 얼굴과 목소리를 내세울 때 조금은 덜 다듬어져도 나라는 사람이 풍기는 색채와 취향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을 보면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이 사람의 색깔이 진짜 명확하구나, 이런 분들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변화 속에서 제 브랜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하니까요, 비오3 같은 AI 도구들이 마냥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AI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명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게 해주는 아주 큰 기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경쟁력은 그 도구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AI 기술 발전과 크리에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브랜드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